안녕하세요. 저 김희영입니다. 오늘은 천하릴에서 제 소개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OT 비슷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운 좋게 7급 특채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공무원 하면은 9급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은 8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급수 올라가는데 10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은 경쟁률이 엄청 뛰어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경쟁률이 뛰어나지 않아서 운 좋게 제가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생활을 7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한 9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들의 로망인 보건교사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것도 올인을 하다 보면 한 1년 정도에서 제가 이제 운 좋게 또 다시 합격을 하게 되고 보건교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5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지방으로 내려가서 서울에 올라오지 못해서 다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와서 석사, 박사 수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학원에서, 이제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면 이렇게 공무원이 되는 간호직 공무원, 보건직 공무원을 하는 그런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간호학과를, 그러니까 간호사 하면 병원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간호사들은 보통 학교를 졸업하면 병원에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역사회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 세계도 제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공무원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 간호사들은 간호직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직 공무원도 있어요. 거기에 가면 우리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좀 받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다 해서, 그래서 차라리 보건직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뿐이 아니라 교육청에도 우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날짜를 정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번은 간호직 공무원, 한 번은 보건직 공무원, 또 한 번은 교육청 또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이런 식으로 좀 쭉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물론 매번 할 때마다 간단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또 거기 가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전공이 지역사회 간호학이에요. 물론 간호학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사회 간호학인데,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지역사회 간호학이에요. 근데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사랑을 직접 체험하면 사랑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사랑을 글로 배우면 진짜 많이 힘든 건 아시죠? 왜? 사랑은 달콤하대, 근데 쓰기도 하대, 아프기도 하대. 그럼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뭐야? 이게 이제 이론으로 배웠을 때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지역사회 간호학은 우리 생활사거든요. 우리의 생활을 그대로 알려주는 건데 이거를 글로 배우려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간호학 할 때마다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몇 개 팁을 꼭 외울 만한, 그리고 또 공부하기 쉬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팁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결국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하나는 우리 간호사들이 병원 말고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쭉 한번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중에 거기에서 필요한 지역사회 간호학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그거를 제가 간단한 팁으로서 암기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릴 거고, 더불어서 법규가 있어요. 또 법규도 제가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두 가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서 이제 먼저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물론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평원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있고, 그 다음에 간호직 공무원, 또 보건직 공무원, 보건복지부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길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제가 학원에서 근 15년간 지금 강의를 했고요. 학교에서도 15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후배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 저를 치고 지나간 후배들이 되게 많아서 그 후배들하고도 시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간단한 인터뷰를 해서 그쪽 직업의 장점이라든지 그리고 단점 같은 것도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또 이런 특징 같은 것도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 특성에 맞는데 이건 좀 내 적성은 아니야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 팁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학원에 가면 다 보는 거 아니야?
물론 학원에 가면 돈도 들긴 하지만 물론 또 학원에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짧게 암기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규 같은 것들이 있으면 법정감염병이 엄청 많잖아요.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어떻게 외워 이러잖아요. 그거를 암기 팁을 제가 드릴 겁니다. 뭐 앞자 맞춰서 외운다거나 또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운다거나. 그래서 이걸 아예 상식화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생각날 수 있게끔 그렇게 팁을 만들어서 그걸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좀 알릴까 합니다. 자,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연구 분석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학생 여러분, 그리고 취중생 여러분, 그리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자주 업로드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